자, 2월의 간목을 보겠습니다. 2월의 간목은, 자, 2월 간목. 2월은 뭐죠? 묘목이죠. 묘목. 그래서 간목이 묘월에 태어났다. 자, 묘월은 뭐죠? 목의 왕지예요. 목의 왕지. 이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목의 왕지? 자, 우리가 생지라는 게 있죠. 생지 또는 맹지. 첫 시작하는 거라고 하죠. 맹지. 그 다음에 왕지가 있고, 그 다음에 묘고가 있었죠. 묘고. 자, 이렇게 쓸 때, 자, 우리가 생지는 처음 계절에 태어나는 거예요. 처음 계절. 자, 이 봄은 뭐죠? 인입니다. 인묘진이었죠. 그 다음에 봄은 그렇고, 여름은 뭐죠? 사오미죠. 사오미. 겨울은 신유술. 그 다음에 겨울은 해자축. 자, 이 맹자가 맹지할 때, 맹동할 때는 뭐다? 첫 달이란 말이에요. 첫 달. 맹동하면은 첫 달이니까 뭐요? 해월을 의미하고, 자, 맹추는 뭐죠? 봄의 첫 달이니까 인월이고, 맹하는 4월이고, 맹추는 신월이겠죠. 이런 의미입니다. 맹은 처음 하고, 왕은 뭐냐면 기운이 참 낮다가 기운이 가장 왕성할 때예요. 그래서 여름에 가장 기운이 왕성할 때, 목의 기운이 왕성할 때는 뭐다? 묘월이죠. 묘월. 근데 묘는 여기다 넣을게요. 나중에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자, 묘. 그 다음에 여름에 가장 왕성한 거는 오예요. 오. 그 다음에 가을에 가장 왕성한 기운은 유죠. 유. 겨울에 가장 왕성한 기운은 자예요. 그래서 인신사에는 뭐죠? 처음에 태어난 생지다. 좌오묘유는 왕지다. 가장 기운이 왕성하니까 뭐예요? 우리가 도화기라고 그래요. 도화살. 좌오묘유가 뭐예요? 도화예요. 도화. 그렇죠? 도화, 좌오묘유가. 그리고 묘지는 뭐냐면 이제 그 계절의 무덤이에요. 자, 봄에 무덤 뭐죠? 인묘진이죠. 진. 근데 진을 여기다 적을게요. 자, 진을. 그 다음에 여름의 계절은 사오미죠. 미는 여기다 적을게요. 그 다음에 가을은 신유술이죠. 술은 어디다 적냐면 여기다 적을게요. 그 다음에 겨울은 해자축이죠. 해자축 맞죠? 축은 여기다 적을게요. 이런 식으로 적을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삼합은 생지 플러스 왕지 플러스 묘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삼합 배웠죠? 인호술 화국이 되고, 사유축 금국이 되고, 신자진 수국이 되고, 해묘미 목국이 돼요. 근데 뭐다? 다 구성이 생지, 맹지, 생지, 왕지, 그 다음에 묘지 이렇게 구성됐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왕지가 묘는 뭐다? 봄의 왕제예요. 그러니까 간목이 얼마나 기운이 세겠어요. 간목이 가장 봄의 기운이 왕성할 때 이 간목이 태어났으니까 간목에 기운이 끝이 없겠죠. 그런 상태에서 간목이 너무 세요. 자, 간목을 너무 센데 간목을 좀 두드려 패야 되잖아요. 뭘로 두드려 패요? 금으로 두드려 패야 되죠. 자, 두드려 패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자, 우리가 신금으로 때리는 방법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경금으로 때리는 방법이 있어요. 경금으로. 그러면 뭐다? 신금은 간목에 있어서 뭐죠? 정관이 되죠. 정관. 경금은 뭐죠? 평관이 돼요. 그래서 이 평관은 다른 말로 하면 뭐다? 칠살로 이야기해. 칠살.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자, 신금은 우리가 물상으로 뭐예요? 면도칼 같은 거예요. 칼. 면도칼로 큰 아름드리 큰 간목이 뭐예요? 소나무잖아요. 그 소나무를 벨 수 있어요? 못 뺍니다. 그래서 목다금결이죠. 목다금결. 목이 너무 기운이 강하면 금의 이빨이 다 나가버리는 거죠. 이거를 목다금결. 그래서 이거는 적정하지가 않아요. 자, 정관은 우리가 뭐라고 그랬죠? 일반적으로 시험 봐서 된 공문이라고 보면 돼요. 시험 봐서. 시험은 된 뭐죠? 우리가 문이죠. 문. 자, 평관은 뭐냐면 이 평관은 뭐다? 칠살이니까 뭐요? 굉장히 기운이 드센 거예요. 그래서 평관은 무엇과 같다? 야생마처럼 아주 길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경금이 평관으로서 굉장히 거칠어요. 그런데 거칠어도 될 만큼 간목이 원래는 평상시에는 간목이 이 신금을 정도는 대항할 수 있지만 경금에는 대항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도끼로 다 부셔버리고
장작 패듯이 펴버릴 수 있잖아요. 간목을. 그런데 견디는 이유가 뭐다? 이 묘목이 있기 때문에 견디는 거예요. 이게 뭐다? 왕지니까. 목에 왕지를 끼고 있기 때문에 다른 말로 뭐다? 이거는 양인이에요. 양인. 양인을 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기운이 세요. 그래서 이때는 경금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격국을 이야기할 때 원래는 이 칠살이 굉장히 두려워요. 모든 일사주일주들이 두려워하는데 유일하게 격국 중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게 뭐다? 양인격일 때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양인격. 혹시 이거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이 유튜브에다가 이거 치시고 양인격 치시고 나서 치면 이게 쭉 떠났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사주명리학과가 사주명리학과가 백과사전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한 말 검색하면 다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양인격을 다시 보시고 그만큼 양인격은 뭘 반가워한다? 칠살도 반가워한다 그랬어요. 그만큼 내가 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정과는 뭐예요? 우리가 과거 시험 보고 보는 사람들이 뭐냐면 이건 뭐예요? 관리가 되겠죠. 관리가. 그런데 편관 칠사는 뭐예요? 무예 같은 거, 무예. 그러니까 특수직인 거죠. 특별 시험.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시험 본 거라도 어떤 특채가 되겠죠. 특채가 되는 경우 뭐죠? 이거는 그게 바로 이도예요. 다른 길. 다를 일자에 길도자. 다른 길로서 현달. 뛰어나게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특채 같은 거. 그래서 이건 뭐죠? 특수직이 되겠죠. 이게 무예 잘해가지고 이런 거 되는 것들. 근데 일반적으로 누가 더 우대를 받아요? 문이 우대를 받죠. 우리 사극을 봐도 그러잖아요. 전부 양반들 밑에 칼잡이들은 수하지. 칼잡이 밑에 양반들이 수하한 경우가 있어 없어요? 없었죠. 유일하게 역사시대에 있던 게 뭐죠? 고려시대 때 무신난이 있을 때 최씨정권 60년인가요? 그때만 이 무관이 문관을 호도했을 뿐 나머지는 문관들이 무관들을 오히려 데리고 호령했었죠. 그렇죠? 그만큼 이제 높은 거는 우리가 정관 이 문의 관리를 보는 거고 경관은 이 경금은 이 우리가 칠살로 보고 일종의 특수직을 본다. 근데 내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깡패 같은 경금이 와도 내가 견뎌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자, 이런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2월의 간목은 양인이죠. 그런데 여기 때 뭘 얻어야 된다? 경금을 얻어야 해요. 신금 갖고는 안 돼요. 너무 약하니까. 경금 득소. 경금이 득소. 바소자죠. 원래는 바소자. 바를 얻으면. 그러니까 경금이 바를 얻으면 그 말인데 여기서는 그 자리 쓰임새를 얻으면 그 말이죠. 이런 경우는 이름하여 양인가살. 이 말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양인은 뭐다? 자, 간목이 묘월에 태어났으니까 양인격이요. 이 양인이 가는 뭐냐면 멍해 가자예요. 칠살은 뭐냐면 우리 칠살 여기 있죠. 칠살. 그러니까 멍해라고 하는 것은 이 뭐죠? 우리가 옛날 시골에서 소가 구르막 끌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소 뒤에다가 이렇게 시읒자처럼 생긴 그 멍해 있죠. 그걸 얹어가지고 끌고 가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 양인격이 양인 가살은 직역하면 양인이 칠살을 멍해를 데리고 있다 이 말인데 이 멍해라는 것은 끌고 오는 거예요. 뒤에 구루마를. 그런 것처럼 이 양인은 칠살을 데리고 있다. 양인은 칠살과 맞짱 뜨고 있다. 양인은 칠살과 대등하다. 또는 대적하고 있다가 표현하겠죠. 대적. 서로 으르렁거리고 싸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양인은 칠살을 대적하고 있다.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운 소기. 그래서 가는 커이 뭐뭐 할 수 있다. 중국말로 우는 이르다. 뭐뭐라고 이룰 수 있다. 소기 약간의 귀함이 있다라고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근데 왜 약간의 귀함일까라고 했을 때 이걸 보면 될 것 같아요. 무관은 원래 칠살은 무관직이잖아요. 그래서 특수직이고 그러다 보니까 일반 이 문관에 비해서 좀 덜 귀하다고 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항상 수행원으로 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도 현달 이때는 정상적인 과거가 아니라 다른 길로서 예컨대 그러니까 무술로서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다른 여러 가지 좀 돈을 쓰고 된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길이 있겠죠. 그런 걸로 해서 이제 현달하게 되고 그리고 주로 뭐냐면 또는 여기 명주가 있죠. 이 사람의 명주는 무직이 많을 것이다. 그렇죠. 칠살은 뭐냐면 흉폭함을 수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무예에 관계됐다. 다만 필요하다. 제자지. 자, 재성이 자는 뭐냐면 이거는 뭐냐면 우리 이제 자본이라고 하거나
자원 이렇게 쓸 수 있죠. 물질로서 도와주는 걸 말해요. 물질로서. 그렇죠? 물질로서. 원래 자 내가 그걸 하는 거 뭐냐면 재성이에요. 아시죠? 재성은 칠살을 생해줘요. 생을 해줍니다. 근데 원래 나는 칠살로부터 뭘 받아요? 극을 받아요. 그래서 나는 원래 칠살의 극을 받으면 안 좋아요. 싫어. 그런데 내가 너무나 강해요. 뭐냐면 이 뭐죠? 왕지에 태어났기 때문에 너무너무 강해요. 그래서 내가 너무나 강해서 이럴 때는 칠살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너무너무 강해버리면 칠살은 뭐야? 오음에 기주구하고 숨어야죠. 그럴 때 칠살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칠살을 쓸모있게 만들어 뭐예요? 그래도 명색이 나를 치러오는 관인데 너무 약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칠살을 기운을 때는 이 재성으로서 재생살을 해준다 그 말이죠. 원래는 어떻게 돼요? 이 나와 칠살 있을 때는 원래 재성이 살이 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재성은 내 돈이잖아요. 내 돈으로 나를 치러오는 군사에 자금을 대주는 거니까 좋지가 않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필요한 건 뭐냐면 이 내가 너무너무 강하기 때문에 나를 좀 견제해 줄 상대방을 내 에너지로 좀 힘을 주는 거예요. 내가 여유가 있을 때는 뭐야? 내가 너무너무 여유가 있을 때는 상대방한테 좀 여유 부리잖아요. 그래 내 거 가족에 힘 좀 써서 나한테 대적해 보시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야기하는 게 단요제자지라고 하는 것은 내 재물로서 내 재성으로서 이 칠살을 좀 생을 해서 칠살이 나를 충분히 견디어서 나를 좀 빛내줘 봐라. 어차피 칠살이니까. 그쵸? 주중봉제 이 사주 가운데 봉제 재성을 만나면 뭐다? 이럴 경우는 영웅이 뭐예요? 칠살입니다. 결국은 칠살이에요. 칠살이 더 홀로 너무너무 강해지니까 압박 그러니까 누를 수 있어요. 누구를? 만인을 누를 수 있다. 그렇죠? 우리 뭐 청령 언어던가요? 관훈장이 쓰던 건가요? 뭐 삼국지 보면 그게 나오죠. 어떤 영웅이 나가서 막 싹쓸이하면서 이렇게 싹싹 베고 오는 그런 정도의 아주 강하면 그 많은 사람들을 억누를 수 있다. 혼자서도 억누를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약견계수 만약에 계수를 보면 되면 자 간목이 묘월에 태어났는데 경금이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계수가 있으면 어떻게 되냐? 자, 계수가 쓰게 되면 어떻게 해요? 원래는 경금이 간목을 쳐야 되는데 생을 해주죠. 금의 기운을 빼서 수생목으로 나를 생해줘요. 원래는 나를 바로 극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안 되고 계수가 나오면 나를 치러온 상대방의 군사의 힘을 빼가지고 나를 생해주는 기운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칠살이 곤란하죠. 그래서 곤요 곤란하다 그 말이죠. 곤란하게 한다. 뭐를? 재살, 칠살을 곤란하게 한다. 그럼 재성은 왜 곤란하냐? 재성 입장에서는 뭐죠? 토죠. 토니까 무토, 뭐 기토 이렇게 되는데 이게 곤란하냐? 자, 무토, 기토 만나면 이제 우리가 뭐 혼탁하게 되거나 기토타김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기토타김이라고 하는 기토가 임수를 만나면 그런데 이제 그거는 적은 토가 큰 물을 만났을 때 기토타김이 되는 거고 이런 경우는 이제 곤란하게 된 거는 예컨대 무토가 오면은 무게합을 해서 재물이 없어져 버리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데 왜 재성이 없어질 때 곤란하냐 할 때 어쨌든 뭐죠? 개수는 인성이에요. 재성과 인성은 뭐예요? 서로 극을 하는 관계죠. 제극인하는 관계죠. 그러다 보니까 이 인성이나 이 제극인 서로 싸우게 되기 때문에 곤란하다 이런 정도의 의미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럴 경우는 주위 광곤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광곤 뭐냐면 몽둥이 곤자예요. 광곤 빛이 몽둥이다. 빛 몽둥이라고 되는 거죠. 이 사주의 주인은 빛 몽둥이가 된다. 말이 좀 이상하죠. 치기 가면 빛광자의 몽둥이 곤자니까 빛 몽둥인데 이건 이제 중국말로 보면 꽝꾼 해서 무례한 악당 불황자래. 악당이라고 할게요. 그냥 이런 경우는 주로 악당이 된다. 왜냐면 이것이 이제 개수가 나타나서 이 칠살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대로 쓰임수 있게 못 만들어 버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경찰들이 훌륭한 군인 경찰들을 잘 쓸 수 있는데 용감하게 거기다 살짝 기운을 빼가지고 변질시켜 버리면 뭐 돼요? 조폭되고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옛날에 사주 보면 경찰과 조폭은 뭐 한 끗 차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도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런 강의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똑같이 금을 쓰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그 순화가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좀 다르게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거기에다가 중인 묘가 또 들어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너무 날뛰겠죠. 그러면 필 반드시 정조흉 만날 종자의 흉자죠. 너무너무 강해요. 세상에 자기밖에 몰라요. 온통 뭐예요? 나한테 온통 내가 자신만만하고 온통 뭐죠? 이게 나한테 모든 것이 쏠려 있어요. 관심이. 자만심이 극이 달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성정이 흉폭. 성정이 뭐예요? 흉폭이 된다. 자, 나를 극하는 것은 적당하게 있어서 내가 예절도 배우고 남들한테 이것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어느 누구도 나를 통제가 안 돼. 우리 개망난이 뭐 이렇게 자식들이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부모도 통제가 안 돼. 아무 통제가 안 돼. 그럴 때는 뭐예요? 그 자체가 재앙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성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흉폭하게 된다 그 말이다. 흉폭하게. 이렇게 이해하면 이 문장들이 다 쉽게 이해되죠? 자, 지나가는 길에 양인이라고 할 때, 자, 양인이 있고 음이 있죠. 네, 양인은 뭐죠? 갑, 병, 무, 경, 임이죠. 그 다음에 음은 을, 정, 기, 신, 개. 자, 우리가 양인이라고 할 때, 양인 종류도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통상적으로 양인이라고 할 때는 요것만을 의미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양이죠. 이거는 양. 이건 뭐 음이잖아요. 자, 을목이 인월에 태어나면, 자, 원래 양인이라고 하는 거는 겁재월이에요. 겁재월. 그러니까 인월이면 묘월이고, 자, 오는 뭐죠? 병화는 뭐죠? 화니까 사오죠. 오. 그다음에 무토는 이제 생략하고 경금은 신유죠. 유. 자, 이거 양이고 음이고 양이고 음이에요. 임은 뭐죠? 해자죠. 자, 자와 오는 뭐죠? 체화적이 바뀐 거예요. 넘어가겠습니다. 자세한 거는. 그러니까 간목이 묘로 태어나고 병화가 오로 태어나고 경금이 유월에 태어나고 임수가 자월에 태어나는 뭐다? 기본적으로 이건 뭐다? 양인이에요. 양인. 그런데 그러면은 음간일 경우에 자, 기토가 인월에 태어나고 정화가 4월에 태어나고 을목이 인월에 태어나고 정화가 4월에 태어나고 신금이 신월에 태어나고 개수가 임수월에 태어났다. 임문이 아니죠. 해죠. 그러면은 이때 양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뭐 설이 나뉠 수 있어요. 앞에서 제가 만들었던 제 양익경 유튜브를 보시면 돼요. 어쨌든 일반적으로 이걸 이야기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양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강한 왕의 그 기운에 그 달이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자신만만 의기탱천 이래서 세상에 무서울 게 없어요. 나를 치러 오는 흉폭하게 오는 그 칠살마저도 나는 맞짱을 뜰 수 있을 정도 내가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일어나는 문제인데 그때는 이 경금이 칠살이 와서 나를 잘 해줘야 된다. 그리고 칠살은 기본적으로 이 나와 이 일반적인 방법이 아니고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다른 특별한 방법에 의해서 관직을 얻을 수 있다. 이 정도 의미를 이해하시면 이 정도는 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정도로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장은 짧은데 할 이야기가 많아가지고 평주가 길기 때문에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